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초 대구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법 통과 후 혼란과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구제, 후회수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모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찬 변호사, 대구민변 전세사기 TF 팀장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정리한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져야 하는 부모입니다. 전세 사기를 뉴스에서만 듣던 일이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 일이 곧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말 30대 여성 김모 씨가 사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도 잃어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만져보지 못한 빚까지 껴안으라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외면하지 말아달라, 살려달라 외쳤던 김 씨는 한 달여 뒤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얄궂게도 김 씨가 떠난 그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고 다음 날에야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도 없이 금융권 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세 사기 대표적인 행태이자 뇌관. 갭투자가 쉬운 다세대와 연립주택에서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주거 취약층,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의 피해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동일한 다수의 피해가 있거나 예상돼야 하고 임대인의 파산 또는 경매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보여야 합니다. 이달 초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15,400여 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 보증사고 건수를 고려하면 피해자 인정 문턱이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가와 같은 가격에 사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지만 우선 매수권으로 집을 낙찰받은 건 전체의 1.7%에 불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구제 후 회수입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보증기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국가가 경공매와 매각 등의 절차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 점,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사건 피해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향해 가는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많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김은혜 기자가 먼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전세 사기 피해가 심해지자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특별법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이후에도 개정안 통과되고 난 뒤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특별법으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나 문제점 해결이 안 되니까 개정안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길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지 이 시점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 문제니까요.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뭐 좀 앞에 오프닝 멘트나 이제 영상에서 나타났다시피 작년 이제 6월 경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관련돼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되는 요건이 이제 문제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3억 원 이하라고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2억이 추가돼서 5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 3억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임차 주택의 다수 임차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항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답니다. 있었다. 즉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상당 부분 입증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원책인데요. 그 지원책이 대부분이 이제 금융 지원으로 또 다른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공경매에 대해서 유예 제도가 있지만은 그 1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본인이 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지만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그리고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또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때문에 이제 개정안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 경매를 유예한다는 것은 임시 주거권을 연장하는 수단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앞선 자료에서도 봤다시피 전 재산을 사기당한 임차인한테 이게 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뭐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장기 저리 임대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주거 이동에 대한 상당한 장기간 제약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내놓은 지원책들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번 달 초에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최우선 변제금조차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잠깐 짧게 김은혜 기자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뭐 이런 피해자 이번에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피해자분이 이제 머물던 곳은 이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2019년도에 입주를 하셨는데요. 본체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8,4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임차 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2019년 당시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지 않아서 소액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습니다만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구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이런 노력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에 돌아가신 날 오후에 피해자로 인정을 네.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근데 왜 많은 이분 이외에도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국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건수가 약 2만 한 700건 중에서 19,200여 건이 처리가 되는데 이 중에 한 80%에 해당하는 15,400건 정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 보증금이 일단 3억 원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경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또 네 번째 임대인이 제일 중요한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이 피해 당사자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약 1,899건 이 대다수가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 즉 그러니까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피해 수가 다수여야 되는데 그 다수라는 범위도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 얘기하신 그런 사망자가 나오는 네. 또 그런 뒤늦게서야 통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 네.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경찬 변호사께 제가 네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세 번 조건 4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충족이 돼야 된다. 네, 이건 너무 맞습니다.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 까다롭죠. 이제 까다롭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 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뭐 당연히 이제 임대인의 어떤 사기 의도가 상당 부분 입증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특별법이 만드는 이유가 좀 급박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거주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규정 자체가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하기도 하고 그거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 그런 걸 입증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처음에 특별법 만들 때 법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런 문제 제기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문제 제기 없었을까요? 있었죠. 충분히 있었죠. 네. 있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특별법을 만들어질 때 이제 다른 뭐 사기 범행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전체 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자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지금은 야당이지만 이제 야당 측에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당 측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